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 협력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국이 잇따라 원전 건설에 나서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이른바 팀 코러스를 구성해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입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440기, 건설 중인 것은 65기이지만 계약을 진행하고 있거나 부지를 선정한 것과 같이 계획 추진 중인 원전은 430기에 이릅니다. 한미 양국 원전 수출 파트너십의 윤곽이 잡힌 데 이어 MOU를 한 단계 더 구체화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안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에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중단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와 조율하고 중동 등의 시장에선 한국이 한국형 원전으로 진출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 미국에서 미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한 지 2달 만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 공략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정부 간 MOU가 체결됨에 따라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협상도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10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 기술이 적용됐다며 미 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서 2년 넘게 이어진 분쟁이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우선 두 회사는 3월로 다가온 한수원의 체코 원전 본계약과 관련해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양국 정부 간 MOU와 함께 체코 원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끝난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분 100%를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와 우라늄 업체 카메코가 나눠 갖고 있지만 원전 업체라는 특성상 미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앞서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해온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수주전에서 자신들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며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한수원의 수출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한수원은 그간 APR-1400이 국산화를 이룬 설비로 제3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펴오면서 양사 간에 계속되는 입장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체코 계약은 물론 앞으로도 원활한 원전 수출을 위해선 웨스팅하우스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은 기술 국산화를 통해 지재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관련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 수주를 위해선 이번 기회에 지재권 논란을 매듭짓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체코 원전 계약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프랑스 알스톰 출신 패트릭 프레그먼 웨스팅하우스 CEO가 사임하면서 분쟁 종지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 공략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 간 원전 수출 협력 MOU가 맺어지고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온 프레그먼 CEO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9일 프레그먼 CEO가 오는 3월 말까지 근무하고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프레그먼 CEO가 유럽에서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며 3월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몇 달간 더 웨스팅하우스를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2대 주주인 카메코도 프레그먼 CEO의 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 사이에 정식 협력 체결이 되기도 했으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협상 발표를 앞둔 변화 속에서 프랑스 출신으로 한국과 소송 등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던 프레그먼 CEO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 원전 시장을 공동 진출하는 상황에서 과거 한국에 대해 악담에 가까운 언론 플레이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이어온 프레그먼 CEO를 그대로 두기엔 대주주인 브룩필드와 카메코 등이 부담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세를 따르지 않아 쫓겨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앞서 프레그먼 CEO는 2022년 10월 한수원을 상대로 한 지재권 소송을 주도하고 2023년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전 당시엔 폴란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감정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엔 체코 당국에 이의 제기를 하며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프레그먼 CEO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체코 원전에 앞서 혈전을 벌였던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전 당시 프랑스 측 주요 기업인 알스톰의 핵심 경영진으로 참여한 인물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도 고배를 마시며 한국과 악연을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원전 분야에서 한미 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AI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자 이에 대응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곧 취임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대해 발언한 만큼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계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원전 시장에서 유럽은 미국, 중동 등은 한국이 진출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EDF의 안방인 유럽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신사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아래 선별적으로 진출하고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1에서 4호기를 건설하며 노하우를 쌓은 중동에는 지재권 논란 없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계획 추진 중인 원전 430기 중 자국 업체가 건설하는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유럽과 중동에 몰려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자금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시장을 지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 입찰에서 미국, 프랑스와 3파전을 벌였고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자 선정에선 웨스팅하우스에 밀렸습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2022년 수주전 당시 폴란드도 우리 기술력은 인정했지만 외교 안보 측면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며 체코도 한수원을 선정한 뒤 NSC를 소집했을 정도로 원전 수주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외에도 고려하는 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국내 건설사나 기자재 업체 등 우리 원전 생태계 기업들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도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건설이 10조 원 규모 시공 사업을 진행하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참여하는 원전도 국내 업체에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상반기에 입찰이 유력한 사우디아라비아 2기 등 중동 시장에서 우선권을 받으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팀코리아는 2009년 UAE 바라카 1에서 4호기 수주 후 4막기 후에서 처음으로 짓는 원전을 설계부터 가동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슷한 날씨인 이집트 엘다바 원전엔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시공과 기자재 공급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원전 당국자는 자본력이 약한 우리로서는 중동과 같이 해당국 정부가 100% 사업비를 책임지는 사업이 부담이 적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한국이 유럽 시장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없이는 유럽 시장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미국과 경쟁 중인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 등에서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모든 사업을 따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럽 단독 진출도 가능하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한편 이날 루카스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한미 양국 정부의 MOU 체결을 환영한다며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 원전 사업에 긍정적인 미래가 전망되는 가운데 2023년 한국 원전 산업 매출이 3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2023년 한국 원전 산업 매출이 32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전 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 6천억 원, 2022년 25조 4천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2023년 국내 원전 산업 매출이 그해 3월 이루어진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 2022년 8월 체결된 이집트 엘다바 건설 프로젝트 수주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협회는 2024년 국내 원전 산업 매출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본격화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3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 수주 등의 영향으로 더욱 성장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올해도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계획이 구체화하고 새 원전 수출 계약 소식도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원전 가운데 약 40%는 가동 40년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운전 개시 40년을 넘는 원자로를 집계한 결과 173기로 전체의 40.1%를 차지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2기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원전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